자, 그래서 두 번째 테마인 화학 반응식 가볼게요. 일단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냐면은 일종의 화학 변화에 대한 화학자들의 언어라 보시면 되고,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그 뭐 기역, 니은, 디귿, 그 자음과 모음 이거 두 개를 처음에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두 개를 조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게 되고, 그런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지. 그치? 화학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비유하자면은 주기율표에서의 원소 기호가 일종의 자음과 모음, 하나의 그런 언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물질을 표현할 수 있겠지.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기율표 상에서의 원소 기호들을 우리가 원소 기호하고 숫자로 표현함에 따라서, 즉 화학식이겠지. 화학식을 통해서 물질을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물질이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 얘기해주고, 그러한 변화하는 과정을 그런 화학식으로 표현한 것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하나의 변화인데,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 있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도 한번 좀 배웠을 것이고, 내가 방금도 소개했던 게 대표적인 물의 화학 변화겠지. 물이 전기 분해 당하면은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로 바뀐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우리가 뭐 한국어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물이 화살표 친 다음에 수소 더하기 산소. 혹은 문장으로 쓰자면은 물이 분해가 되어서 물이 변화돼서 수소와 플러스는 와야 뭐뭐와 수소와 산소로 변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당연히 이제 전 세계 그 화학자들이나 이런 공학자들 입장에서는 각 나라마다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통일하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화학식으로 그걸 사용하면서 통일하게 돼. 그래서 해볼게. 우리가 먼저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학식, 화학의 언어로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라고 쓰니? H2O라고 쓰겠지, H2O.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H2O라고 써요. H2O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물은 H2O다. 그 다음 이 화살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얘는 H2야. H2. H라고 쓰면 안 돼. 이거는 하나의 규칙인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다룰 때는 H 단독으로는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H2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몇 개 있어서. 그 다음에 산소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쓸 때는 O2. 이게 기본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문장이겠지? 물이 분해돼서, 물이 반응해서, 물이 변화해서 수소와 산소가 되었다라고 다시 해석하면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더 손볼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이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모형대로 그려볼게. 한번 내가 모형대로 내가 그려볼게. 모형대로. 자, 먼저 H2O 그려볼게. H2O는 지금 하나의 H2O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렇지? 혜연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가 이 덩어리, 이 분자가 쪼개져서 뭐가 된 거래? 이렇게 H2 수소 기체하고 O2 산소 기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다시 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내가 1차로 지금 완성한 화학 반응식인 것이고, 그렇지? 두 번째, 이 그림은 뭐냐? 이 화학 반응식을 근거해서 내가 분자 모형을 그려본 거야. 분자 모형을. 뭐가 좀 이상하거든. 왜냐면 뭐가 이상한 거냐면은, 일단 혜원아, 뭐 이상한 게 있냐 여기서? 얘가 됐대 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일단 뭐가 이상하니? 그게 이상하지. 봐봐. 맞아. 분명히 덩어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게 두 개가 있대 갑자기. 그렇지? 이런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이거를
말이 안 되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건 또 안 된대. 규칙이거든. 항상 이 세상에 산소는 원자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최소 기본 단위야. 최소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 단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얘는 지켜야 돼, 기본적으로. 이 모양은 그대로, 이 모양을 더 쪼갤 수 없어. 이 모양은 지켜야 돼. 그럼 내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실제로 이게 두 개가 왔다는 얘기잖아. 왜 두 개였을까? 내가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실제로 이 그림이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봐봐.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말이 돼. 그러니까 두 개의 물분자에서 두 개의 물분자가 사라지고 두 개의 물분자가 분해가 되어서 뭐가 된 거야? 두 개의 수소 분자, 하나의 산소 분자가 되었던 거야. 이해했니? 이렇게 쓰면 말이 돼. 이해돼? 연서야? 진짜로? 그러니까 적어도 얘를 두 배 늘리고 두 배 늘리면 말이 되잖아. 얘를 두 배 늘리고 그랬을 때 얘가 두 개였을 때 우리가 분해 과정을 쓰면은 여기서는 모순이 없지? 그치? 실제로 산소 원자 두 개도 맞고 수소 원자 네 개도 맞아. 됐니?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는 결국 뭘 지켜야 했던 거냐면 써볼게. 얘가 맞아야 되거든. 결론이 뭐냐? 이건 틀리는 답인 거야. 왜 틀렸냐면은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원자의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은 종류와 수가 일치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룰이에요. 뭐가 일치하는 거냐? 써볼게. 지금부터 다시 얘기해볼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기점 삼아서 왼쪽 항이 있고 오른쪽 항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 우리가 왼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왼쪽을 반응물이라고 얘기해줘. 반응물. 그 다음에 오른쪽을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얘기해줘. 생성물. 즉 얘는 뭐야? 반응하는 물질. 물이 반응해서 사라지고 대신 뭐가 나온다? H2하고 O2로 나온다. 생성되는 물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반응물은 항상 사라져요. 사라지는 물질인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면은 사라지는 물질인 것이고, 생성물은 이름 그대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 생성되는 물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분자의 모형을 따라서 다시 보자면은 이렇게 쓰면 맞아. 두 개의 H2O가 두 개의 H2하고 하나의 O2로 분해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뭐가 맞니? 써볼게. 이러면 뭐가 맞아? 우리 여기 안에서 H 원자 개수 두 개, 2는 4. 그 다음에 O의 개수 2 하나는 2. 그래서 H 4개, O 2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생성물에서도 H 4개, O 2개로 종류하고 그 수가 일치하지. 다시 원자의 종류하고 수가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돼. 무엇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써볼게. 화학 반응식의 규칙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하도록 우리는 뭘 해줘야 돼? 화학식을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이 숫자, 얘를 뭐라 그러냐? 이미 아는 용어야. 개수예요, 개수. 이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 불러.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 화학 반응식에서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개수를 알아맞추고 유추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여야만 되고, 예를 들자면 얘를 우리가 쓸 때 얘를 4대 4대 2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1은 생략하면 돼. 생략. 여기 앞에 원래 1이 있거든?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생략된 거예요. 알겠지? 숫자가 없으면 걔는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몇 가지 되게 기본적인 화합 방식 좀 내가 소개해 볼게. 첫 번째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해볼게. 두 번째는 어떠한 화합 방식이 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자,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O2, 산소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다 라는 화합 방식이 있대. 내가 일단 주는 거야, 너한테. 준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 앞에 개수를 유추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부터. 개수를 유추하는 문제. 또 해볼게. 얘랑 비슷한 문제로는 이런 게 있어. 구리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 구리가 되었다라는 어떤 화학 변화가 있대.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대. 너한테 처음부터 다 쓰라고 하진 않아, 이거를. 다만 내가 먼저 제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있다라고 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이제 개수를 맞추시면 돼. 개수. 정확히는 개수. 이거. 이게 여기다 숫자를 뭘 집어넣어야 될까 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써볼게. 세 번째.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서로 고온에서 만나면은 NH3가 되는데 이건 암모니아예요. 엄청 유명한 화학 반응식이고 이게 비료를 합성하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비료 합성. 이러한 화학 반응식도 존재한다. 조금 난이도 높은 거는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것도 있냐면 마그네슘이 염산과 만나면 염화 마그네슘으로 염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수기체가 나온다. 이런 화학 방식도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다 개수를 써주면 돼. 앞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메테인. 이건 누구냐면은 메테인이라는 분자고, 메테인은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가스불 있지? 가스?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스의 그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야. 알겠지? 얘가 산소와 만나면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메테인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를 형성한다. 동일하게 여기다가 앞에다가 개수 쓰는 문제. 됐니?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은 첫 번째 1번 암기도 있어. 그냥 암기해본다. 왜냐면은 이런 화학 반응식 어차피 내신 때는 그래봤자 20개 이내야. 근데 그 20개를 2개월 동안 해봐. 안 외울 수가 없어,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좀 더 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논리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지금 수업할 때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거를 좀 맞출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하려고 해. 그래서 그 논리를 좀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요 개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이게 중3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여기가. 이게 안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요거 채워볼게. 눈으로 쓱 보면서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셔도 되고.